자, 다음은 개장 전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 6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묶어볼 수 있는 거는 이 기업 내에서의 합종 연횡에 대한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두산과 SK 쪽에서 보이고요. 수급 쪽에서는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안 좋게 움직였었던 HLB와 관련된 그룹주들의 내용과 이 비자금 조성을 했다는 한국컴퓨터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6가지 소식들 준비했고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간략하게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팔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담았는데요. 바로 신고가를 터치한 반도체 빅2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두산 계열사들 오늘장 주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열사 재편에 나섭니다. 특히 두산밥켓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떠나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논의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MSCI 편입 기대감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높아지고 있는 기대감 속에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LB그룹주들 일제히 시간외에서 어제장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한 보도에서 10월에 이 리보세라닉과 관련해서 이 허가 재심사 신청 보도가 있었는데 블로그 공지 댓글을 함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었는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까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국내 반도체주의 양대축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이상 오르기도 했었고 SK하이닉스 장중에 무려 3.95%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후에는 약간씩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 그리고 SK하이닉스 0.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좋았던 이유는 바로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TSMC의 2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TSMC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기도 했었고요. 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1조 2,661억 5,400만 대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개화하면서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서 이 투톱 종목들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특히나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를 제외한 공급처에 HBM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까지 6개월간 굉장히 큰 폭으로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투톱 종목들 증권가의 시각까지 긍정적이라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장 한 매체 단독 보도로 시작이 됐는데요. 두산이 대대적인 사업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두산그룹이 클린에너지와 스마트머신, 반도체 및 첨단 소재 같이 3대 부문으로 사업 구조와 지배 구조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였던 두산밥켓은 두산 로보틱스 산하로 편입됩니다. 클린에너지 부문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퓨얼셀 등이 주축이 되고요.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가스 수소터빈, 해상풍력, 수소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머신 부문에서는 소형 건설기계 두산밥켓 그리고 협동로봇을 맡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결합하게 되고요.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부문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분야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두산 테스나, 이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휴대폰,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전자소재를 생산하는 그룹 내 첨단 소재 사업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관련해서 업종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끼리 모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1조 2천억 원가량의 차입금 감축 효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겠고요.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시너지에 대한 창출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관련 종목들로는 두산 그룹주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시간외에서도 두산이 무려 8%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과연 이렇게 두산그룹주들 다시 한번 사업 개편에 나서게 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 두산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잘 상승해온 종목입니다.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5월에 한 구간 더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 이동평균선도 크게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최근에 주가에 대한 힘이 살아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 관련된 그룹들을 묶는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바로 SK그룹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다음 주에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현재 SK그룹 역시나 사업의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 자산 1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 일단 이사회 날짜는 오는 17일이 유력하게 잡히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의 에너지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현재 SK그룹의 지주사인 SK가 3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SKENS의 경우에는 SK가 90% 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총 같이 후속 절차들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결국에 업계 안팎에서는 양사 간의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합병 비율 산정 방식에 따라서 주주 등 비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SK나 SK이노베이션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인데요. MSCI 지수 변경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MSCI 지수 신규 편입 종목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패시브 자금으로 유입되면서 실제로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톡톡히 노렸는데요. 현재 7개 종목군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차 관문인 시총 6조 원 돌파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후보로 거론되는 종목들은 LS일렉트릭, 두산로보틱스, 삼천당제약, 삼양식품, LIG넥스원, LS, 현대, 로템 등인데요. 이 가운데서 시총 6조 원이 넘은 곳은 LS일렉트릭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시총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관련해서 이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MSCI 지수 변경을 앞두고 후보마다 시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 8월 MSCI 지수 편출입에서 결정되는 사용이 된 주가 기준일은 7월 18일에서 22일 정도로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분석들도 있습니다. 언급된 종목들 위주로 후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HLB그룹주들 시간 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관련해서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좀 좋지 않았을 때가 바로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FDA에 대한 심사가 좀 미뤄졌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재통과와 관련돼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HLB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는 10월 가운데 서류를 재제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실렸고 한 매체에서도 실제 이르면 10월이다라고 기사화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HLB 측에서 오늘 블로그 공지글을 어젯장 올렸습니다. 이 주주연대인 주가행에서 일정을 가급적이지만 밝히지 말라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다라면서 일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류 제출은 항서제약과 협의하여 진행이 되면서 늦어도 9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세우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질문이 들어왔고 통계적으로 이 관련해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답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항서제약과 협의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이와 더불어 임상 최종 결과 데이터를 함께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 없이 언급된 일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길 부탁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그래서 HLB 그룹주들 시간에서 일제히 하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 HLB 파나진도 하한가였고요.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제약을 포함해서 HLB까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장 이후에 충격이 있지는 않을지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관련된 악재가 또 한 가지 나왔는데요. 바로 아로하나 토큰 비자금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아로하나 토큰은 한컴그룹의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한컴위드가 참여해서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지 30분 만에 가격이 폭등하자 시세에 대한 조작 의혹이라든지 실소유주가 한컴그룹 오너이고 이를 통해 1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경찰은 2022년 10월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 회장의 차남과 정 씨는 법원에서도 실제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면서 한글과 컴퓨터, 한컴위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종목 역시나 H1B 그룹주들을 포함해서 한컴위드도 있죠. 한글과 컴퓨터까지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 충격들 정규장에서 어떻게 흡수할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소식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모닝뉴스였습니다.